두 번째는 이제 집행정지제도. 얘가 이제 중요하죠. 이 집행정지제도는 사실 이 소제기의 효과라기보다는 이제 소송을 제기하면서 같이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개념으로 좀 시작하는 게 좀 더 이해가 더 빠를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내가 억울해요. 내가 민원인입니다. 행정청으로부터 어떤 A라는 처분을 받았는데 그 처분을 다투고 싶어요. 그래서 그 처분에 대해서 취소 심판이나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근데 소송이 보통 빠르면은 뭐 3개월, 또 6개월, 또 오래 걸리면은 1년, 2년 넘게 기다려야지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 사이에 내가 그 처분으로 인해서 영업을 못하게 된다거나 아니면 그동안 받아왔던 보조금을 못 받게 된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내가 적어도 6개월에서 1, 2년 정도 되는 기간 동안 피해를 계속 입게 되겠죠. 근데 그렇게 돼버리면은 내가 너무나 불리해져 버린다 라고 했을 때 집행정지 제도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취소 소송이 제기가 되더라도 내가 억울하다 해서 A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근데 소송을 제기한 것만으로 행정청이 그 A라는 처분에 대한 집행을 스탑시켜주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 개념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내가 소송을 제기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그 처분의 효력은 판결이 나와서 확정이 될 때까지는 그 처분의 효력은 정지되지 않고 계속 가고 있다. 그래서 내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면 소송에서 이기기 전까지는 영업을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 역시 정지되지 않고 처분은 계속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집행 부정지 원칙이라는 하나의 대원칙이고 이것 때문에 집행정지 제도가 필요하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취소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해서 내가 민원인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받게 된다면 너무 큰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인정될 때에는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이나 어떤 신청? 집행정지 신청 또는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봤을 때 이거 소송 끝나려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대로 처분의 효력을 계속 유지시켜버리면 이 원고에게 너무 피해가 크겠다라고 해서 직권으로도 집행정지 결정을 내려줄 수 있는 게 바로 집행정지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무슨 개념인지는 여러분들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집행정지와 관련되어 있는 법률 조문이 이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 조문 내용만 다 이해하게 되면은 우리가 앞으로 배울 내용들은 특별히 공부를 안 해도 될 정도지만 그래도 조문이 이렇게 돼 있는 거랑 우리가 교과서를 보면 이 조문을 하나씩 뜯어가지고 그 목차에 해당하는 내용들 그리고 그 목차에 해당하는 판례들을 하나씩 공부하는 게 지금 순서라고 보시면 되겠죠. 우리가 이제 집행정지 제도를 활용해서 내가 처분의 취소 소송이 끝나기 전까지 끝나서 확정되기 전까지 일단 내가 영업을 계속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 집행정지 제도가 먹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집행정지 제도를 활용은 할 수 있겠지만 집행정지가 쉽게 또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집행정지 신청을 해가지고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소송이 끝나기 전에 집행정지를 시키려면 그 처분의 효력에 대해서 어떤 걸 해야 되냐? 하나는 적극적 요건이 있고요. 하나는 소극적 요건이 있는데 적극적 요건은 민원인이 주장하고 또 입증을 해야 되는 것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일단 적법한 본안 소송이 계속돼야 된다라고 해서 내가 취소 소송을 제기하지도 않고 집행정지만 신청하면 된다 안 된다? 그건 안 된다. 네가 억울하다면 취소 소송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도 신청해라 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적법한 본안 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요하된다라는 첫 번째 요건. 하지만 시험에서는 이런 애들이 낚시로 나오면 두 번째. 그럼 처분이 적법해야 되냐? 적법한 본안 소송이라는 거는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것처럼 적법 요건, 즉 본안 전 요건 있죠? 그런 것들이 적법하게 내가 예를 들면은 제소 기간도 이미 지나가지고 소송도 제기할 자격 자체가 없는데 그럼 당연히 그런 상황에서 취소 소송 제기하면 부적법 각하당하는 거죠. 즉 그런 적법 요건에 반하지 않을 정도로 적법하게 소송을 제기를 했어야 되고 대신에 처분이 적법할 것까지는 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처분이 적법한지 적법하지 않은지는 언제 따지는 거예요? 본안에 가서, 그죠? 본안의 그 취소 소송의 결과,
즉 확정이 나야지만이 애초에 그 처분이 적법했는지 아니면 부적법했는지 결과가 나오는 거죠. 지금 그게 처분이 적법할 것을 요한다면 당연히 취소 소송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봐야 된다는 건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적법한 본안 소송 자체를 요구는 하지만 처분이 적법할 것까지는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그 개념을 잘 이해하시고, 이따 또 소극적 요건에서 이런 요구와 관련된 게 좀 나옵니다. 아예 말도 안 되는 소송 제기했을 때 적법한 건 맞는데 그 취소 소송이 인용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황일 때는 또 안 돼요. 그건 이따 소극적에서 볼게요. 어찌됐든 여기까지만 일단 이해하시고, 또 본안 소송이 만약에 취하가 된다면은 취하는 본인이 보통 원고가 중간에 취소를 하는 거 말하는 겁니다. 소송 자체를. 그래서 본안 소송, 취소 소송을 취하게 되면은 당연히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졌다는 가정하에서도 그 집행정지 결정도 당연히 없어져 버린다는 것도 기억하실 필요가 있고요. 또 본안 소송을 먼저 꼭 제기하고 그 뒤에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되냐? 그렇진 않습니다. 본안 소송의 제기와 취소 소송의 제기와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대신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안 소송 제기하지도 않고 집행정지만 신청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당연히 처분 등이 존재가 해야겠죠. 그죠? 지금 처분 자체에 집행을 정지시키는 건데 처분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런 거랑 관련된 건데, 그것만 따지면 너무 쉽죠. 근데 적극적인 처분에 대해서만 이러한 집행정지가 인정이 된다. 즉, 처분이 아니거나 또 처분을 아직 안 했다거나 또 부작위를 다투고자 하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서는 집행정지가 있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왜냐? 처분 자체가 없으니까. 그 개념이 여기 나와 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취무부 중에서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에서만 집행정지 신청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고, 또 처분이 좀 이렇게 나눠질 수 있는 가분적인 경우에는 일부에 대해서만 집행정지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부관 내용도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 4번이 중요하죠. 결론적으로는 거부 처분을 다투고자 하는 민원인이 내가 집행정지도 다투고 싶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제가 거집노라고 했었죠. 자, 거부 처분이 뭐예요? 내가 원하는 신청을 들어주라라고 했는데 행정청이 너가 원하는 거 안 들어줄 거야 라고 하는 거부 처분입니다. 그죠? 그러한 거부 처분을, 내가 거부 처분을 당했어요. 거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하면 그 처분이 없던 걸로 돌아간다는 거잖아요. 집행정지 자체가. 그러면은 내가 거부 처분을 당하기 전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내가 그냥 신청했을 대로만 돌아가죠. 그럼 내가 신청했을 대로 돌아가는 거랑 내가 거부당해서 내 신청을 안 들어주는 거랑 차이가 있습니까? 없죠. 그렇기 때문에 판례에서 뭐라고 해요? 거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더라도 거부 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 즉 거부 처분이 있기 전에 신청 시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러한 거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는 허용될 필요가 없다,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어서 이런 애들이 시험에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 집, 노, 안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잘 기억을 하시고요. 그에 대한 예들이 밑에 나와 있는데 이 예들을 물어보는 것보다는 요 판례 문구를 물어보는 게 시험에 훨씬 많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 이러한 거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는 안 되는 게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그러한 거부 처분이 공권력 행사이면서 사인의 법률상 이익에 직접 영향을 미칠 때는 예외적으로 집행정지가 가능하기도 하다라는 그 개념만 알고 계십시오. 하지만 요거보다는 그냥 거집노가 훨씬 많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후행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도 특별히 어려운 내용이 아니고 기본 강의 때 같이 다 읽어봤기 때문에 압축 강의에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내용 위주로 빨리빨리 갈게요.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예방이 필요해야지만이 우리가 집행정지 결정이 인용이 됩니다. 즉 우리가 아까 배웠던 그 개념 자체가 계속 연결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취소 소송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도 그 민원인에게 별다른 피해가 많이 없다면 집행정지가 신청할 만한 필요성 자체가 없겠죠. 근데 내가 취소 소송이 끝나기 전까지 그 처분의 효력이 계속 유지가 된다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집행정지가 필요해요. 그 개념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이 세 문장 자체도 중요하고요. 이 세 문장이 의미하는 판례 문구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 사례들도 볼 필요는 있는데
여기서는 이 판례들의 그 사례 키워드보다는 이 문구 자체가 시험에 좀 더 많이 나오는 트렌드라는 거 잘 기억하시고, 그럼 여기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뭐냐? 즉 판례는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를 의미하면서 또 금전 보상이 불가능한 경우뿐만 아니라 금전 보상으로는, 여기서 금전 보상을 왜 말하냐면 만약에 취소 소송이 끝날 때까지 처분의 효력이 계속돼요. 예를 들면 내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취소 소송이 끝날 때까지 이러한 집행정지를 못 받아서 뭐 2년에 걸쳐서 취소 소송에서 이겼는데 그 2년 동안 내가 영업을 못 했겠죠. 그럼 그 2년 동안에 대해서 금전으로 보상해줘 버리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집행정지가 인용이 안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렇게 2년 지난 이후에 단순히 돈을 줌으로써 금전 보상으로 보상이 되냐? 안 될 만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예방일 때 집행정지를 인정해 주겠다는 거죠. 즉 쉽게 집행정지가 인정되는 편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 내용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금전보상으로는 사회관념상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참고 견딜 수 없거나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유형 또는 무형, 형태가 있냐 없냐를 따지지 않고 손해가 이런 식으로 발생한다면 그때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고 인정해주겠다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옆에 중대한 손해 안 된다라고 표시된 거는 우리가 나중에 행정심판을 공부할 때, 취소심판 공부할 때에는 그때는 집행정지를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좀 더 넓게 인정을 해줍니다. 그때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아니라 중대한 손해라는 개념을 해가지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보다는 조금 더 넓은 손해 범위를 인정해 주기 때문에 각각 문구가 좀 다르다라는 것만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고,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취소 소송에서 집행정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말한다. 그거의 의미는 요거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 문구 자체를 계속 좀 많이 봐가지고 익혀 놓으셔야지 우리가 객관식 문제에서 정답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여러분들 얘들은 좀 읽어보십시오. 자주 나오는 편은 아니고 한 번씩 나온 적은 있는데 읽어보시면 그래서 이건 인정되고 그래서 인정이 안 되는구나 라고 이해가 되실 만한 판례들입니다. 자, 그 다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뿐만 아니라 긴급한 필요도 필요해요. 근데 약간 좀 둘의 의미를 나누는 거에서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 나누는 것 자체를 그냥 두 개의 개념이 모두 다 필요하구나라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 나와 있는 그 판례들도 시험에 나온 적이 없거나 한번 변호사 시험에서 나온 적은 있는데 여기서는 읽어보시는 걸로 충분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이번에는 소극적 요건입니다. 소극적 요건은 오히려 이 요건에 해당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집행정지 안 시켜주겠다는 개념입니다. 그럼 반대로 집행정지를 원하는 사람은 민원인, 원고죠. 그럼 집행정지 해주면 안 된다. 우리가 처분을 한 거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거는 누구겠어요? 민원인과 반대각을 서 있는 행정청이겠죠. 그래서 이거는 행정청이 주장하고 소명하여야 한다라는 걸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고, 그럼 뭘 소명해야 되냐? 집행정지를 시켜줘 버리면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건 집행정지 시켜주면 안 됩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공공복리란 처분의 집행과 관련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공공의 이익을 말하면서 주장하고 소명한 책임은 행정청에게 있다라는 개념 기억하시면 되고요. 아까 우리 신청인 입장에서는, 원고 입장에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다라고 계속 주장한다고 했었죠. 그럼 그에 반대로 행정청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뭐 숫자로 100이라면 공공복리를 이게 집행정지 해줘버리면 공공복리가 마이너스가 되는 요인은 150입니다 라고 이렇게 서로 비교 교량해가지고 개별적으로 판사님들이 판단을 한다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이겁니다. 행정청은 집행정지 시켜주면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본안 청구가 이유가 없어요. 즉 이 취소 소송에서 원고가 이길 확률이 제로입니다 라고 주장하는 것은 행정청이 주장하는 거죠. 즉 우리가 행정처분 자체의 그 적법 여부는 집행정지의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긴 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행정처분이 적법하냐 부적법하냐는
취소 소송의 본안 요건으로서 취소 소송이 뭐 6개월에서 1년 걸리면 그 1년이 걸린 다음에야 결과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거 자체 가지고 아까 우리 본 것처럼 집행정지 해줘야 되냐 말하지 따지면 안 되는 게 원칙이에요. 그죠? 거기까지는 인정. 하지만 처분의 취소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원고가 이길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집행정지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처분의 취소 가능성이 없음에도 집행정지를 인정하는 것은 집행정지 제도의 그 취지 자체에 반하기 때문에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라는 것은 본안 청구를 이길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원고가. 그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아니할 것을 집행정지의 소극적 요건에 포함시켜야 된다는 게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청 입장에서는 소극적 요건 중에 하나인 이거는 집행정지 해주면 안 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원고가 본안소송, 취소소송에서 이길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라고 주장하면서 입증하게 되면 집행정지가 인용이 안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이 집행정지의 절차는 당사자가 신청해도 되고요. 앞에서 본 내용입니다.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해서 집행정지 결정을 내려줘도 됩니다. 그리고 방금 본 것처럼 적극적 요건은 원고인 신청이니 소극적 요건은 행정청이 주장하고 입증해야 될 책임이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 신청인 적격은 당연히 본안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로서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여야 되고요. 단순 사실상 경제적 이익은 인정이 안 된다는 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신청의 이익은 집행정지 결정의 현실적 필요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미 집행이 완료돼서 효력이 없어졌다거나 처분의 목적이 달성되어서 효력이 상실됐다면 당연히 집행정지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기본적인 내용이 있고요. 제3자도 이런 요건에 해당할 때에는 이러한 집행정지 신청도 가능하다. 처분의 직접 당사자인 상대방이 아니라 전혀 관련이 없었던, 전혀 관련이 없진 않죠. 처분의 상대방은 아니지만 그 처분 자체랑 관련 있는 제3자도 필요에 의하면 집행정지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라는 그 개념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 집행정지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속이라고 했었죠. 처분의 효력정지가 가능하고요. 처분의 집행정지도 가능하고 처분의 속행정지도 가능합니다. 속행은 이제 처분의 절차죠. 절차의 속행정지도 가능한데 뭐가 가장 세다고 했어요? 효력정지가 가장 세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집행정지나 속행정지로 그 집행정지 효과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면 효력정지는 안 된다라는 게 여기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왜냐하면 효력정지가 가장 강력한 수단이기 때문에 처분의 집행정지와 속행정지로 해결할 수 있으면 그걸로 해라 라는 게 바로 법원의 입장이고, 우리가 지금 그 집행정지 제도 안에서 이런 세 가지가 있다는 거지 그 집행정지가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것만 말하는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처분의 일부만도 정지가 가능하다는 거 앞에서 잠깐 봤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집행정지 결정이 나게 되면 어떤 효력이 발생하냐라고 하면은 당연히 당해 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면은 그 집행정지 신청에서 받아들여졌다. 그러면 영업정지를 없었던 것과 같이 돌아가기 때문에 영업을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장래에 향해서만 효력이 인정된다. 이거는 내가 만약에 1월 1일 날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집행정지 신청을 2월 1일 날 해가지고 집행정지가 2월 중순에 결정이 났다. 그럼 나는 2월 중순 이후부터 영업을 다시 하면 되는 거지. 다시 과거로 내가 영업정지 당했던 1월 1일로 돌아갈 수도 없고, 만약에 영업정지를 당해서 집행정지 결정도 안 났는데 내가 영업을 계속 해왔다. 그러면 그 전까지 영업했던 거는 무허가 영업이 해당하기 때문에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영업정지 관련돼 있어서 예를 들었을 때 집행정지가 오늘 결정이 났으면 오늘 이후에 대해서만 효력이 인정된다라는 그 개념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이 여기 쭉쭉 나왔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은 그 결정문이 있는데 결정문에서 언제까지 집행정지한다라고 돼 있으면 그냥 그 기간까지만 그 처분의 효력이 정지가 됩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내용이 없다라면은 그냥 본안 판결 끝날 때까지 집행이 정지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세요.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끝납니다. 다 알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속력도 있죠. 우리 나중에 기속력에 대해서 오늘 이따 공부를 할 건데, 기속력이라는 것은 법원의 어떤 결정이
행정청과 그 밖의 관련 행정청을 기속시킨다. 다른 행정청들이 그 법원의 결정을 따라야 된다. 그게 바로 이제 기속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내용들이 여기 나와 있고 너무 당연한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가고, 이 내용은 사실 우리 시험에서 나온 적은 없는 최신 기출인데요. 변호사 시험에서 나온 적이 있어서 제가 기본 강의 때 설명을 해드렸고, 읽어보시면 충분히 다 이해할 만한 내용이기 때문에 하프 강의는 넘어갑니다. 자, 여기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 그대로 있어요. 본안 판결시까지 보통 존속한다는 내용 넘어가고요. 또 취소의 취소가 아니라 집행정지 결정의 이제 취소 사유, 이것도 읽어보시면 다 이해가 될 만한 내용입니다. 이런 때는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졌다 하더라도 그 집행정지 결정이 이제 취소가 된다라는 내용, 취소가 되면 당시 원래 처분이 효력이 발생한다라는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시험에 자주 나오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 내가 집행정지 신청을 했는데 결정이 났다거나 아니면 집행정지 결정이 안 나서 기각을 당했다거나 그랬을 때는 어떻게 불복할 수 있냐? 즉시항고 제도를 이용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내가 즉시항고를 했다 해도 그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이 내가 졌는데 갑자기 다시 이기게 돼서 처분의 효력이 스톱된다거나 그러면 전혀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런 내용이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이건 즉시항고에서 이겨야지 효력이 발생하는 거지. 즉시항고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 그 처분의 집행이 스톱되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이게 아까 우리 맨 앞에서 봤던 집행부정지 원칙이랑 동일한 논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밑에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나 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사건에서는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건 아니라고 아까 같이 봤던 판례가 또 나오고 있고요. 행정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등을 정지시킬 필요가 있는지 여부, 즉 행정소송법 관련 조항에서 정한 요건의 존부만이 판단 대상이 되는 거고요. 이러한 요건을 결여하였다는 이유로 효력정지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 여부를 가지고 그 불복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 효력정지나 집행정지, 즉 집행정지 제도의 O냐 X냐를 결정하는 것은 그 처분의 적법 여부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시험이 자주 나오진 않습니다. 내가 만약에 집행정지 신청했는데 기각을 당했어요. 그럼 내가 즉시항고로 다투고 싶어. 그럼 즉시항고로 다툴 때에도 네가 왜 즉시항고를 제기했는지 그 이유를 말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이유를 다툴 때에는 아까 우리 적극적 요건들이 있었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이런 것 때문에 이런 내용으로 다투어야지. 아니 처분이 위법하기 때문에 내가 이걸 집행정지가 필요하다고요 라고 하면 된다 안 된다? 그런 건 사유 자체가 안 된다라는 내용이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중요하진 않는데 좀 심화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안 해드리면 이해를 못 하실까 봐 제가 설명을 해드렸고요.